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6건에 대한 거래를 분개를 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개정 과목들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오겠으면 이거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 1페이지에 있는 이 분개된 분개장을 보고 우리가 2페이지에 있는 이게 장부입니다. 여기 총개정 원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1페이지에 있는 분개한 내용을 총개정 원장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 어제 우리가 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서 공부를 했냐면은 55페이지에서 공부를 했었죠. 55페이지에 보면 전기 절차 1. 분개할 때 기록된 분개의 해당 계정을 찾는다. 한번 그 절차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계정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현금이라는 계정. 그러면 이제 여러분 2페이지에서 현금을 맨 처음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차변 계정에 분개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에 해당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었으니까 우리가 차변에다가 기입해라 이 말이죠. 우선 금액만 한번 여러분 완성된 걸 보고 여러분은 쓰세요. 완성된 걸 보고. 자, 일단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만 원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3번에 대변 계정에 분개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에 해당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자, 대변이 뭔가 봤더니 자본금이네요. 자본금을 찾아가지고 대변에다가 1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금액 앞에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금액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쓸 때는 앞에 계정 과목부터 쓰는 거예요. 현금에다 현금이라고 쓸 필요 없으니까 상대 계정 과목 뭐였냐면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써줘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본금란의 대변에는 상대 계정 과목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것을 우리가 전기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칸이 아마 좁으니까 좀 작은 글씨로 해서 잘 한번 써보세요. 같이. 자, 어디에 입력한지 아시겠죠? 현금의 차변에는 자본금 100만 원. 원래는 날짜도 쓰는 거죠. 여기 앞에 1월 1일이었으니까 1월 1일 자본금 100만 원. 여기도 자본금란에도 앞에 날짜도 장부에 날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1월 1일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전기 끝났습니다. 다음에 2번 거래에 대한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2번 분개장을 보고 전기해 볼까요? 단기 대여금을 찾아서 1월 2일 현금이라고 쓰고 50만 원 기록해야 되겠죠? 자, 단기 대여금 차변에다 기입을 합니다. 단기 대여금 차변에다가 1월 2일 현금이라고 쓰고 50만 원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1월 2일 거 현금 계정을 찾아서 대변에다가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써야죠. 현금 계정 대변에 1월 2일 상대 계정 과목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거래의 전기가 끝났어요. 두 번째 거래의 전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건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이제 각자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것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3번은 자, 보통예금 계정을 찾아가지고
상대 계정 과목을 쓰고 70만 원 써야 돼요. 날짜 1월 3일 날로. 자, 보통 예금을 찾아서 차변에다가 1월 3일 상대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이었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고 금액은 70만 원이었죠.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3일 보통 예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70만 원. 이렇게 써야 돼. 자, 1, 2, 3번 같이 했으니까 4, 5, 6번은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것이 맞았는지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3번까지 했으니까 4번은 급여계정 차변에다가 1월 20일자 보통예금 3만원, 급여계정 차변에다가 1월 20일 보통예금 3만원 이렇게 썼나요? 그리고 보통예금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보통예금 대변에다가 1월 20일 급여 3만원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현금 계정을 찾아가지고 차변에다가 1월 31일 이자 수익 5만원이라고 적어야죠. 여기 차변에다가 1월 30일 이자 수익 5만원 이렇게 적어야죠. 그리고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30일 현금 5만원이라고 적어야죠. 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30일이 아니라 31일이군요. 네, 네. 31일 날짜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거는 현금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다가 1월 31일 수수료 수익 8만원 이렇게 적어야죠. 1월 31일 수 8만원. 또 수수료 수익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8만원 이렇게 적어요. 있어야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작성한 것이 이 모양대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이구, 보이지도 않네. 똑같습니까? 다 됐죠?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자, 우리가 이제 전기 해봤는데 이 전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요, 얘가 하여튼 문제를 하나, 기출 문제라는 거 혹시 하나 없을까요? 그런 문제를 제가 미리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죠. 그런 문제가 자주 보이는데 T계정 그려져 있는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너무 쉬워서 그렇게 나왔나?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해보겠는데요. 2번의 총계정 원장을 이용하여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회계유순환 과정에서 자, 회계상 거래를 인식해 가지고 분계를 마치고 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산을 위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시산표를 만들어 보아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시산표 여러분 처음 만드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산표는요, 여기 먼저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모두 여기다 입력을 하세요. 가운데에다가. 그러면 여기 원장을 보고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요 순서대로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뭔가요? 단기차입금, 자본금 이렇게 되네요. 예. 단기차입금, 자본금,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이자 수익, 그리고요 수수료 수익, 그리고요 급여까지만 입력을 이렇게 해 두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다 썼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현금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의 차변 합계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누가 계산을 한번 해보냐? 현금의 차변 합계. 주혜슬 씨가 한번 해볼까요? 현금 차변 합계 얼마 나왔어요? 예, 113만원 1,130,000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예, 여러분 펜으로 쓰세요. 1,130,000. 자, 주혜슬 씨, 대변의 합계는 얼마예요? 예, 50만원 여기다 대변 합계란에다 입력하세요.
쓰세요. 500, 000. 자, 그러면 잔액란은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현금 보면은 차변이 더 크지요. 예, 큰 쪽에 잔액을 쓰세요. 합계잔액 수산표에서 잔액은 이 합계가 큰 쪽에 이거보다 큰 금액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게 잔액이에요. 그러면 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주예슬 씨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잔액이 얼마일까요? 예, 630,000 이렇게 하면 현금 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한다. 우리가 어제도 공부한 내용이죠.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하더라. 두 번째 거 보통예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정인 씨 보통예금의 차변 합계가 얼마예요? 70만 원. 예,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700,000. 대변의 합계는 얼마예요? 3만 원. 예, 여기다 그러면 30,000 이렇게 할까요? 이거 역시 보통예금도 차변의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잔액을 차변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자, 네, 서정인 씨 계속. 예, 보통예금의 잔액은 차변에 얼마가 될까요? 67만 원. 네, 670,000 이렇게 적으면 보통예금이 끝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기대여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단기대여금 차변의 합계를 적어야 되는데, 네, 김혜슬 씨 차변의 합계 얼마예요? 500,000. 대변의 합계는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잔액은 차변에 생겨야 되겠죠? 네, 500,0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단기 차입금 여기까지는 자산이에요. 단기 대여금까지는. 이제 단기 차입금부터는 부채가 되겠네요. 자, 아연씨 단기 차입금 차변의 합계는 얼마고 대변의 합계는 얼마예요? 0원이고 7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잔액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대쪽 대변의 잔액이 생기는군요. 7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연씨 또 자본금도 한번 해보세요. 자본금의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이 어떻게 돼요? 0원이고요. 예, 100만원 1,000,000. 그러면서 잔액도 대변에 100만원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저기 주예슬씨 이자 수익 한번 차변 대변이 얼마예요? 0원이고 대변이 5만원이군요. 50,000. 그러면 대변 쪽에 잔액이 5만원이 오겠네요. 네. 자, 주예슬씨 계속해서 그러면 수수료 수익까지 한번 해보세요. 차변은요? 0원이고요. 대변은요? 8만원이요. 그러면 또 대변에 8만원의 잔액이 있죠? 8만원 또 기록하시고. 네. 자, 급여는 이제 비용이네요. 비용. 네. 자, 서정인씨 급여를 한번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 합계는 3만 원이고 3만원. 대변 합계는 없어요. 예, 대변 합계는 0이 되겠죠? 없어요. 그래서 급여는 잔액이 수익하고 반대인 차변에 생기는군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30,000. 순식간에 합계 잔액 시산표, 즉 시산표를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시산표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산표에는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차변과 대변에 합계만 가지고 만들면 그게 합계 시산표요. 잔액만 가지고 차대변을 만들면 그게 잔액 시산표예요. 이처럼 합계 잔액 다 표시한 것을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한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 분계와 전기가 착오 없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잔액이 보니까 자산은 모두 차변에 잔액이 생겼고, 부채는 대변에 잔액이 생겼고, 자본도 대변에 잔액이 생겼고, 수익도 대변에 잔액이 생겼다. 그리고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산표 등식이라는 것을 한번 또 볼까요? 몇 페이지였냐면요. 56페이지죠. 56페이지에서 시산표 등식이라는 그 네모 박스 안에 등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이랬습니다. 이게 기말 자산이요. 이 밑에 이게 총 비용이에요. 비용이 달랑 급여 하나밖에 우리가 없어요. 현재 데이터가. 이것은 니콜 무엇하고 같느냐? 이것하고 같다. 기말 부채, 여기 단기 차입금이 부채예요. 더하기 기초자본, 요 자본금이 기초자본이에요. 더하기 총수익,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요 두 개가 총수익이에요. 따라서 이거 다 더한 것의 합계와 이거 다 더한 것의 요 합계는 니콜이 돼야 된다. 이거 니콜 같아야 된다.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더해 볼까요? 잔액의 합계를 누가 더해 보나요? 김혜슬 씨가 한번 더해 볼까요? 잔액의 합계. 차변 잔액의 합계. 굉장히 빨리 더했네요. 180? 네, 맞네요. 1,830,000입니다. 자, 대변의 잔액을 누가 한번 더 해볼까요? 대변의 잔액의 합계. 아연 씨가 한번 더 해보세요. 요거. 더 해봤어요? 얼마 나와요? 183만 원. 틀림없죠? 그래서 차변 잔액의 합과 대변 잔액의 합이 일치하는구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의 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합계의 합계끼리도 서로 일치할 거예요. 한번 혹시 그러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차변 합계의 합계를 차변 합계의 요 합계를 누가 한번 계산을 해보냐면은 주혜슬 씨가 한번 계산해 보죠. (243만 원) 내가 틀렸나 그러면? 없어. 아니 다른 사람 243만 원 맞아요? 233만 원? 그래서 내가 틀렸나? (236만 원 아닌가요? 요거 급여 3만 원 요거 안 썼어요? 요것만 더 했어? 요거 급여 있죠, 급여.
자, 그래서 계산은 정확히 자, 2,360,000이 나옵니다. 계산 여러분 것 이게 안 나오면 아마 틀렸을 거예요. 자, 대변의 합계의 합계도 한번 계산을 SLC가 계속 해보세요. 뭐 대변의 합계도 똑같이 나오는지. 똑같이 나왔어요. 예, 2,360,000입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실 때는 이런 계산기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왜냐면 핸드폰을 그날은 시험 볼 때는 핸드폰을 다 꺼라 그래요. 꺼서 가방에 넣으세요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부정행위 할까봐 핸드폰을 아예 못 꺼내게 하니까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손계산기 하나 집에 있으면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는 뭐 손계산기 들고 다니면 여러분 귀찮으니까 핸드폰 계산기로 해서 같이 계산해 가면서 계산이 필요한 것들은 계산기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우리는 결산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드는 건데 아까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늘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은 없다고 가정을 해서 수정 전이나 수정 후 시산표가 그냥 똑같아. 네. 수정사항 없다. 원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없다고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손익계정 장부를 마감하겠습니다. 손익계정 장부를 마감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정을 마감하려면은 여기 4번 문제를 하는 거예요.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의 손익대체분계를 하고 2번의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죠. 이 수익과 비용이 바로 손익계정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정을 마감하려면은 수익계정을 손익계정으로 대체시키고 비용도 손익계정에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네. 왜 어렵느냐? 아니 뭐 거래 아까 거는 뭐 현금으로 뭘 받았다, 현금을 뭘 지급했다 이러니까 그랬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은 뭐 그냥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분계해라. 네.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 계정이 뭐뭐 있는지 한번 원장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저기 2페이지죠. 2페이지가 원장이죠. 원장에 가서 보니까 수익이 이자 수익이 있고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이나 비용,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자 수익을 보면은 대변에 지금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변의 잔액만큼을 차변에 기록해주면 이 합계가 똑같아지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12월 31일자로 뭐라고 쓰면 되느냐? 손익으로 대체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손익계정을 여기 밑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총계정 원장에다가 손익을 미리 만들어 살짝 지금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었다. 위로 하는 게 어디죠? 자, 손익계정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익은 손익계정에 여러분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익계정에 대변에 가죠. 대변에. 그래서 자 여기다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손익계정 대변은 무조건 손익이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 얼마였죠 아까 잔액이 5만원 5만원 또
대변은 손익 5만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손익계정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손익계정 대변으로 이자 수익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수수료 수익이 하나 더 있었죠? 자, 한 줄 더 쓰세요. 수수료 수익 5만원. 5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죠? 맞나요? 수수료 수익 8만원이었나요? 그리고 대변은 똑같아요. 손익 8만원. 이러한 분계에 의해서 이제 수익은 손익으로,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수익 계정 두 개가 손익으로 이렇게 대체가 돼요. 그래서 손익 계정 대변의 수익을 모아두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거는 나중에 결산 처리에 대해서 시험 볼 NCS 평가 여러분 앞으로 시험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날짜 그때 OT 하는 날 쭉 알려줬죠. 결산 처리할 때 이 문제 낼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실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실습한 것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두거나 좀 노트에다 써가면서 또 한번 연습하거나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거의 반복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별지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책에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책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여기에 있었는데 너무 예제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거예요. 우리 그 몇 페이지였냐면은 56페이지에 여기 박스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이거 있었잖아요.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라는 동그라미 2번. 지금 우리가 방금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수익 계정이 이자 수익하고 수수료 수익이 들어갔고 대변에 손익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계를 입문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이거 달랑 써놨는데 이게 나 이거 보니까 이해 가겠는데 그런 천재는 세상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입니다. 저러한 회계 처리에 의해서 수익 계정이 손익으로 집합된다. 집합 모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을 집합손익이라고 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 분계가 방금 이 분계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분계할 거는 그 밑에 있는 이 3번 분계할 겁니다. 3번은 뭐냐?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 계정 차변에 비용이 와야 되니까 손익이 차변, 대변은 비용. 우리 비용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비용.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를 우리가 써봅시다. 지금 이거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다시 문제지로 가서 자, 이제 이거 해봅시다.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손익 대체 분계라고 했어요. 비용 계정을 손익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비용 계정 손익 대체 분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 손익의 차변으로 와야 되죠. 비용이 손익 아까 급여가 3만 원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변은 급여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이 전부 손익으로 대체되면서 제로가 됩니다. 정말 제로가 되는지 이걸 전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요 두 개를 전기하러 가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이 분계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갖다 장부에 기록해야 되죠. 분계한 것은 장부에
자동으로 기록해요. 우리 전산에서는 그냥 분계만 입력하면 아예 자동으로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수동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록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자 수익 차변에다가 손익이라고 적고 5만 원 적읍시다. 자, 이자 수익 찾으러 갑시다. 차변에다가 결산 때 하는 거니까 날짜는 12월 31일 손익이라고 적고 5만 원이라고 적죠. 자, 이제 보세요. 차변 합계가 얼마 나와요? 5만 원이 됐죠. 여기 두 줄을 그어놓은 것은 미리 여러분들 반드시 줄을 긋는 거를 미리 그어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여러분 실무할 때는 이제 자를 대고 장부 이게 장부다 그러면 자를 대고 여러분이 딱 두 줄을 그어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미리 그어서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합계 적으면 돼요. 자, 대변의 합계도 이제 적어보세요. 5만 원 이렇게. 이것이 제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전기가 아직 안 끝났죠? 한쪽만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 이자 수익 했으니까 이제 손익계정 대변에다가 이제 전기해야 되죠? 그쵸? 손익계정 대변에 이거 위로 좀 올려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서식 주는 게 어디 갔지? 그냥 여러분은 보기 좋게 쓰세요. 지금 나는 가운데 써져가지고 여기다 써야죠. 여기 손익계정에는 다 12월 31일이니까 손익계정에는 날짜는 쓰지 마세요. 이자 수익 5만 원 중간에 쓰지 말고 저 위쪽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써야죠. 위쪽에.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이 전기가 됐고 두 번째 줄 전기해야죠. 자, 수수료 수익의 차변에다가 손익이라고 쓰고 8만 원 적어야죠. 자, 수수료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12월 31일 손익 적고 8만 원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 합계 8만 원 만들어지고, 그죠? 또 대변 합계도 8만 원 똑같은 금액이죠. 그죠? 똑같이 8만 원. 그래서 제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 대변에다가 수수료 수익 8만 원 적어야 전기가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수수료 수익 8만 원 이거 적어야죠. 수수료 수익 8만 원. 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용 전기해야죠. 자, 이번에는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급여라고 적고 3만 원. 네. 자,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급여라고 적고 3만 원. 3만 원. 그리고 급여계정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손익이라고 적고 3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급여 계정 마감합니다. 두 줄 긋고 3만 원. 대변도 3만 원. 이렇게 두 줄 긋고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적어주면 급여 계정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이다. 다른 말로 손익 계정의 마감이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마감한 겁니다. 두 줄 긋고 쫙 금액을 일치시켰어요. 그러면서 전부 이게 손익 계정으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수익은 손익 계정 대변으로, 비용은 손익 계정 차변으로 이게 집합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집합 손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냥 손익 해도 되고 집합 손익, 손익 계정으로 집합했다. 집합 손익 계정은 임시 계정입니다. 예, 임시. 결산이 끝나면 이건 없어져요. 뭐만 남느냐? 손익계산서만 남아요. 근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양식이 이렇지가 않아요. 예. 우리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양식을 이렇게 T 계정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책에 조금 넘기면 손익계산서 양식은 T 계정으로 외우지 말고 우선 T 계정으로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예.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절차에 따라서 알고 외워야 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그 밑에 거 이것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다음 주로 넘어가겠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수익과 비용은 일단 계정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뭐냐? 손익 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라. 그러니까 손익 계정을 보면은 이익이 났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손실이 났으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넘겨야 돼요. 어제 우리가 교재 바로 56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학습을 했었습니다. 예, 예제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자, 지금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집합손익 계정으로 다 수익과 비용을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결과가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해당돼.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단기 순손실이라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은 경우, 그러면 차변의 미처리 결손금, 대변의 손익. 지금 우리는 수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자본. 우리가 지금 자본 계정 과목 중에 자본금은 1번 분계에서 우리가 알았죠.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가 자본금입니다 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뭐냐? 영업을 해가지고 이번 회계기간 동안 영업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자본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을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발생하면 회사 자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 분계를 여기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차변은 3만 원이요, 대변의 수익은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이익이죠. 이 10만 원의 이익을 이쪽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변에 대체시켜야 돼요. 그러면 분계를 해야 되죠. 먼저. 그래서 차변의 손익 10만 원, 대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전기하면 돼요. 전기. 자, 손익계정의 차변에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고 10만 원 써주면 되죠. 자, 손익계정 여기 있습니다. 차변 여기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집합손익은 말이죠.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네, 차변합계 13만 원, 대변합계 13만 원 해가지고 자기 임무 끝 하고 집합손익은 서류상으로 남지가 않아요. 네, 전산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거를 어디로? 일로 대체시키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에 12월 31일 날 손익에서 오게 된다. 손익에서 10만 원이 오게 된다. 이게 전기하는 거예요.
방금 이 분계 있잖아요. 이 분계를 전기하면 지금 우리가 방금 쓴 집합손익의 차변에다 이렇게 적고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전기가 끝난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마쳤느냐? 지금 결산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마쳤고 수익과 비용의 총계정 원장을 전부 두 줄 긋고 마감시켰어요. 아까 전기하면서 그냥 마감시켰어요. 수익과 비용을 전부 두 줄 긋고 마감했죠. 합계 딱 써주고. 그래서 56페이지까지 우리가 처리를 했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 작성을 해서 결산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